여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값에 의한 전달 방식 함수는 이제 그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이 있는데 그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call by value, 그다음에 이제 call by address, 그다음에 이제 call by reference, 이게 세 가지 방식이 이제 C++에서 이제 제공을 해줘요. call by value랑 이제 call by address랑 call by reference. 근데 이제 그 C++에서는 이 call by address랑 call by reference, 뭐 call by address보다는 call by reference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뭐 C샵이나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call by reference를 많이 써요. call by value랑. 왜냐하면 C샵이랑 자바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소 기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call by address는 아예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C나 C++은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그 call by reference랑 call by value를 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네, 여기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열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매개변서 전달 방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콜바의 밸류라는 기법 값에 의한 전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소에 의한 전달 방식, 어드레스에 의한 전달 방식, 포인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참조를 사용하는 방법. 참조라고 하는 거는 좀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별명. 이렇게 참조라고 하면 되는데 별명이라고 합시다. 별명. 좀 유재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콜바이 밸류는 이제 수합을 할 경우에 이렇게 그 어떠한 수합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넘버 1이랑 넘버 2가 있는데 값을 10이랑 20이 이렇게 그 값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수합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다가 이런 10과 20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쵸? 예, 10과 20을 집어넣으면 여기 요 값이 어디로 복사가 되냐면 이제 그 여기로 복사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A랑 B랑 요 값이 넘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수합 체인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과 여기서는 10과 20이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 돌아와서는 여기서 찍어볼 때는 전혀 바뀌지가 않다. 결국엔 이 영역과 이 메인에 있는 여기에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는 바뀔지라도 여기서는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떠한 기법이 콜바이 밸류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콜바이 어드레스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콜바이 어드레스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소를 다 넘겨줘요. 여기서 이 밑에서 주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보면은 이제 여기 주소를 넘겨주기 때문에 여기 포인터 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이고 있어요. 포인터 변수가. 그래서 주소를 넘겨주기 때문에 이게 메인 함수에 어떤 넘버 1과 넘버 2가 있으면 여기에 음,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넘버 변수가 있으면, 예, 그러면 이 PA라고 하는 거하고 PB라고 하는 이런 포인터 변수가 있겠죠? 그 넘버 1이라고 하는 거하고, 예, 넘버 2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100번지, 200번지 이렇게 주소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10과 20이 있을 때 이건 값이라고 그러고 이건 주소라고 한다면 이 주소를 넘겨주기 때문에 20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넘겨주기 때문에 100. 그래서 이 주소를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소는 바로 PA는 이 주소를 넘겨줬기 때문에 얘를 가리켜요. 여기 있는 넘버 1을 가리키게 되겠고, PB는 얘를 가리키게 돼.
넘버 2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PB랑 PB의 템프의 값, 이 PB가 가리키는 값을 템프에다 넣고, 템프에다 이제 여기다 넣고, 1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그럼 여기가 20이 되겠고, 여기 있는 값을 10으로 주면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바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공간에서 직접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인 함수가 돌아오더라도, 여기 메인 함수가 돌아오더라도, 여기서 찍더라도 이거는 바뀌게 찍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넘기는 방식, 여기 앰퍼센드는 이제 주소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포인터 변수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포인터 변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콜 바이 어드레스는 주소에 의한 기법이다. 그래서 주소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여기 넘버 1하고 넘버 2가 있으면 여기에 100번지랑 200번지랑 이렇게 이게 요 주소를 넘겨주잖아요. 그럼 포인터 변수 PB랑 포인터 변수 PA가 이제 여기서 100번지, 200번지 이렇게 저장을 할 텐데 이 PB 값 자체가 이 PB 자체가 4바이트에 주소를 담으려면 4바이트가 들어가야 돼요. 이 4바이트의 공간을 잡아요. 이런 공간이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비효율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냥 얘는 이제 그 별명을 붙이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참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참조라고 하는 거는 별명을 붙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앰퍼샌드가 여기에 붙여져 있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앰퍼샌드랑 아까 전에 이제 어드레스에 있는 이 앰퍼샌드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죠? 네, 여기서 앰퍼샌드는 여기서 붙일 때는 포인터 변수로 받을 때는 이 앰퍼샌드는 주소의 의미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그 참조의 어떠한 그 어,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호가 뭐 어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직접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공간에서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참조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자, 뭐 참조를 우리가 뭐 참조란 무엇인가라는 걸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한번 이렇게 한번 주석을 한번 풀어 봅시다. 예. 참조를 많이 써서 그래요. 참조를 굉장히 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참조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어떤 일반 변수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이 값을 찍을 경우에는 이제 a라는 값을 그냥 찍어 버릴 수가 있어요. 10이라는 값이 일반 변수가. 그리고 이제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변수의 주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터 변수가 넣어서 PA가 가리키고 있는 요 값을 찍어라 하게 되면은 요 A의 10이 찍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포인터 변수 방식이에요. 근데 참조를 이용한 방식은 요 별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엔 앰퍼샌드를 써요. 앰퍼샌드. 그러면 B라는 참조 변수를 두게 되면은 이 A를 갖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줘요. 그러면 이 B하고 A는 같은 공간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에 A라고 하는 그 변수가 있었으면은 여기에 10이라는 게 있었으면 이 A라는 이름 대신에 별명을 붙여주는 거죠. 어떤 B라는 이름을. 그러면 이 B는 이 똑같은 공간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A도 쓸 수도 있지만 B라는 애도 똑같이 이 공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조 변수 B라는 얘기예요. 참조 변수 P. 예, 요거 참조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나오는 얘기가 복사 생성자라서 그 복사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참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B를 찍게 되면은 그대로 A에 있는 값이 찍히게 돼요.
예, 그게 참조에 의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참조에 의한 전달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많이 써요. 요게. 예, 여기 언리얼 듣는 사람은 없는데 언리얼에서 이것 때문에 그 게임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수도 없이 나와요. 이 언리얼에서는 이 참조 변수를 정말 많이 써요. 이거를. 예, 그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참조란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RA, RB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RA랑 RB에 대한 요거는 이제 별명이 붙여진 거죠. 어떤 별명이냐면 우리가 호출되는 그 어떤 시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참조 변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넘버 1이라고 하는 거하고 넘버 2를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면 여기 넘버 1하고 넘버 2라는 애를 넘겨주면은 그 별명을 RA랑 RB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RA와 RB는 결국에는 넘버 1하고 넘버 2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공유된 그런 어떤 별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참조라고 하는 그 부분의 이 매개변수 전달 방식을 세 가지를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참조는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넘버 1하고 넘버 2를 넘긴다는 얘기는 일반 변수 넘기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보면은. 근데 얘는 값에 의한 복사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값이 바뀌지는 않지만 얘는 바뀌는 거죠. 여기 잘못 써져 있네요. 예, 이렇게 20과 20이 10이 이제 수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그 결과를 찍어 보면은 아마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참조 변수에 대한 내용을 잘 다뤘는데 이건 참조 변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러한 클래스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에도 객체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서클이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객체 참조를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뭐 함수에도 우리가 참조 함수를 쓸 수도 있고 객체에도 쓸 수도 있고 변수에도 쓸 수도 있고 참조는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 보면은 이 포인터는까지는 아니지만 뭐 함수도 쓸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PPT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서클이라고 하는 서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 서클, 마이 C라는 그 객체를 만들면 이 마이 C라고 하는 애를 마이 C라고 하는 애를 요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참점에서 RC가 요 객체랑 똑같은 공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갖고 요 객체를 요 이름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C 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겟렛 이런 식으로 하게. 그래서 하나의 객체를 먼저 만들고 그 객체에 대한 참조를 이렇게 우리가 객체에 대한 참조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걸 한번 예제를 돌려봤던 그런 예제입니다.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PPT를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라서 이제 시험은 열심히 쳤는데 여기 부분을 좀 주석 처리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하고 한번 요거는 매개변색 전달 방식이니까 오늘 한번 코딩을 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음, 그래서 자, 수압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에 대한 참조. 에, 이거 레퍼런스. 음, 이제 맞는데 여기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 하기 전에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객체에 대한 참조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4 요거 했나요 안 했나요? 기억이 없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좋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올리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소스인데 그럼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여기서 코딩을 해볼 할 텐데 어, 그, 자, 여러분들 서클 클래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나요? 있죠? 그죠? 예, 서클 클래스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전제하고 여기 서클 클래스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는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 메인 함수에다가 서클 클래스를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서클 한 다음에 뭐라 할까요? C1이라고 할까요? C1? 네, C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서클 C1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객체를 한번 생성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적 객체를 생성한 거죠. 아직 뭐 똑같습니다. 동적 객체나 정적 객체나 그 뉴를 이용해서 생성하나 아니면 이제 똑같긴 한데 우선은 정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C1이라고 하는 거를 C1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Cout을 한번 찍어봅시다. Cout 하면서 C1. 뭐 get reduce 해서 get reduce라는 건 면적을 계산해서 리턴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가 이렇게 나오긴 한데 이 디폴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디폴트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1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멸자도 뭐 이게 나오면 뭐 나와도 되고 아니면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교수님은 소멸자를 갖다가 여기다가 해놨기 때문에, 여기 봅시다. 소멸자를 펄슨이 아니죠. 서클이 돼야 되겠죠. 여기다가 소멸자 실행이라는 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찍힙니다. 요거를 만약에 그냥 뭐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네, 이렇게 뭐 소멸자는 찍히지 않고 그냥 생성자 1만 찍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 참조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조 변수. 예, 서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앰퍼센드를 붙여주면 돼요. 앰퍼센드 우리 주소 기호자가 있죠. 여기 앰퍼센드 붙이고 레퍼런스의 약자 RC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얘를 C1이라는 이름으로 얘는 이제 뭐 유재석이 될 수가 있겠죠. 얘는 유재석이 될 수가 있겠고 RC는 메뚜기가 되겠죠. 예, RC는 별명, 얘는 유재석. 결국에는 같은 공간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클이라는 메모리에 이제 있겠고 여기는 멤버 변수 영역, 여기는 함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공간의 이름은 원래는 C1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RC라는 걸로 이제 재정의한 겁니다. 그러면 RC 뭐 여기 멤버 변수 이 함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똑같이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거를 갖다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자, cout 찍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별명으로 찍어보겠습니다. get reduce 이렇게 찍어보면은 예,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찍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1 찍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맞죠? 참조. 맞죠? 그렇죠? 맞죠?
맞지? 이상한 거지 않지?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포인터 변수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 활용을 그 참조에다가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클, 그 다음에 포인터, 예, 그 C라고 합시다. 포인터 C에다가 우리가 뭘 주소를 지정했냐면 C1이라는 주소를 RC의 주소를 저장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자 보시다. 이 RC라고 하는 별명의 주소를 집어넣는 거죠. 원래는 C1의 주소를 집어넣어야지만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맞을 수 있는데 별명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나요? 뭐 그렇죠. 결국에는 같은 주소를 의미하니까 여기 보면은 C1도 뭐 100번지라고 하면 100번지가 되겠고 여기도 뭐 RC라고 하면 RC도 결국엔 100번지라는 여기 100번지라는 애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 P라고 하는 걸 두면 여기다 100번지를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C1, 그 다음에 RC, 그 다음에 포인트 변수 이 세 개가 결국에 하나의 공간을 다 억세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PC, Cout을 한번 찍어보시죠. 그러면 PC가 가리키고 있는 get radius를 찍어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1이라는 숫자를 리턴을 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참조 변수를 갖다가 111 우리가 똑같은 값을 우리가 가져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냐면 결국에는 참조 변수를 집어넣은 거죠. 객체 변수죠.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객체에 대한 참조에 대한 활용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뭘 넘어가냐면 이놈의 그 복사 생성자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음, 자, 이렇게 됐고, 얕은 복사, 깊은 복사 들어가기 전에, 어, 복사 생성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이거를 이제 다룰 텐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복사 생성자라는 걸 다룰 거예요. 얘가 좀, 어, 그냥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면접에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이. 복사 생성자의 개념을 말하라. 그런 게 면접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 게임에서는 무직접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컨트롤 D 하게 되면 객체가 복사가 되잖아요. 똑같이. 그거예요. 그거 할 때 이 개념을 쓰거든요. 이 개념을 쓰기 때문에 얘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 생성자라는 건 뭐냐면, 자, 서클, 그 다음에 src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한건 10이라는 걸 만들었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오버로딩 생성자를 호출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반지름이 10으로 세팅이 된 그런 어떠한 객체를 만들 거예요. 예, 그쵸? 예. 근데, 음, 그런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서클, 데스트, 그 다음에 src.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어, 이런 거는 객체를 이 생성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자에
음, 생성자의 호출, 뭐 넘겨줌. 이렇게 이제 그 결국에는 이 데스트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얘를 복사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컨트롤 F4키. 어라? 이건 좀 뭐죠? 인티저라는 게 나오네요. 왜 인티저는 여러분들 뭐가 나오죠? 이상한 게 막 나와. 자, 이거를 좀 서클을 지금 서클에 복사 상자가 없어요. 네, 이거 한번 지워봅시다. 이거 개념이 우리가 서클하고 얘도 여기에 요거를 지워볼게요. 교수님이 요걸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얘가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왜 디폴트가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디폴트가 어디서 찍혀? 아, 여기 얘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인티저에서 얘도 뭐 있나요? 아, 얘도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컨트롤 F4키를 누르면 111 하고 지금 당연하게 111은 우리가 지금 위에서 찍은 거니까 나오는 거고 얘는 우리가 구현한 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서클로 한번 갈게요. 서클 클래스로 가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생성자 두 개밖에 생성을 안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얘는 매개 변수가 빈 거고 얘는 인티저 값만 받는 거지.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클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서클 타입의 뭐 C 이러한 어떠한 생성자는 만들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생성자는 만들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걸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서클 해가지고 우리가 뭐 C2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C2 해가지고 이건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니까 이거는 쓸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코드란 말이에요. 근데 실행이 된 거예요. 실행이 됐어요. 에러가 없어요. 전혀 에러가 없어요. 예. 요런 게 뭐냐면 요런 걸 우리는 예. 디폴트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디폴트 복사 생성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폴트 복사 생성자를 만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누가 만들어졌냐면 컴파일러에 의해서 얘가 디폴트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동으로. 예,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는 구현을 안 했지만 이 디폴트 생성자로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게임에서 보면 그 유니티에서 보면 이렇게 객체를 뭐 적 한 마리가 있으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하면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다음에 계속해서 뭐 객체를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객체를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가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사를 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요런 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 보면, 객체의 복사 생성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객체의 복사 생성지 호출되는 특별한 생성자다라고 해요. 예, 특별한 생성. 근데 한 클래스에서 오직 한 개만 선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사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쓰게 됩니다. 요렇게 예. 복사 생성자 선언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요런 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렇게 코드가 사실은 요런 코드가 컴파일러가 이렇게 만들어서 딱 그 저기 적용을 시켜줘요. 얘가 컴파일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 요 코드를 한번 집어넣을까요? 오케이. 근데, 음, 자, 그러면, 음,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한번 코딩을 할 텐데요. 음, 자, 요거를 한번 코딩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알겠죠? 네, 펄슨이야. 여기가 되게 중요한 예제인데, 펄슨이라는 요 교수님은 이미 만들어 놨어요. 펄슨. 그 다음에 펄슨 CPP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예제냐면요. 이 예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5-10에 보면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들어져야지만 얕은 복사가 뭔지 깊은 복사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일부러 지금 서클을 사용하지 않고 펄슨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펄슨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다?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온다. 예, 알겠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를 나온다. 시험 문제.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예제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클래스 우리가 그 헤더 파일과 여기는 하나 파일로 만들어졌는데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효율적인 C++ 코딩 방법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코딩을 해주세요. 여기. 요거를 코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녹화를 해야 되겠구나. 미안해. 자, 이제 그 객체가 이렇게 복사가 되면은요, 예, 이렇게 복사가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만약에 source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데스트라고 하는 그 객체 이름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인티저라는 아이디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고요. 여기 보면 여기 뭐 아이디가 1이다. 그리고 여기도 아이디가 1이다. 그러면 이런 정수형 같은 경우는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돼요. 복사를 해주면 돼. 이건 문제가 안 돼. 예, 근데 문제는 요렇게 포인터 변수가 있을 때 이름이 여기다 박성준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박성준. 박성준이 들어가 있는데 요 포인터로 선언된 요런 네임 같은 경우는요. 네임 같은 경우는 이 값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얘 주소를 복사하게 돼요. 주소를. 그럼 주소가 여기가 한 100번지니까 이 100번지라는 주소를 요로 싹 다 넘겨주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네임은 여기 있는 네임은 뭘 가리키냐면 여기에 새로운 어떤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를 가리켜요. 여기를 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름이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 공간을 여기 포인트 변수하고 얘 포인트 변수가 모두가 다 이 공간을 억세스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야. 그게 얕은 복사야. 그게 얕은 복사야. 깊은 복사는 뭐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포인터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포인터 변수가 있더라도 여기 목말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포인터 변수가 있다 하고 여기도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서 이 전체를 여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공간을 확보하는 게 깊은 복사야. 알았지? 어? 알았지?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는 게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알아도 오늘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코딩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메인 함수를 교수님이 한번 짜 보도록 할게요. 뭐지? 이건? 음, 네, 여기서, 음,
자, 여기서, 예, 여기서. 자, 그럼 메인 함수가 있는데요. 메인 함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교수님이 이제 여기다가, 어, 어, 이렇게 갖고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자, 이 메인 함수에 보면 이제 뭐냐, 펄슨이라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펄슨. 그 다음에 이제 father, th야. 그 다음에 1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예, 뭐, 준. 이런 식으로 내가 스트링 문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객체가 우리가 어디에 이제 들어가 있냐면요. 펄슨이라는 애를 보게 되면은 얘에 걸려요. 얘에 걸려요. 얘에 걸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니까 i라는 값에 집어넣고 두 번째는 컨스트라는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 주소가 절대 바뀌지 않게끔 하는 강제적인 뭐 예를 들어서 100번지가 들어갔는데 두 번째 들어올 때 200번지가 들어온다. 그걸 막는 거예요. 무조건 100번지로만 들어오게끔 강제적으로 막는 걸 컨스트레이션. 컨스트레이션이 뭐냐면 제한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컨스트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임 이름이 이 네임이라는 포인터 변수죠.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죠. 캐릭터는 캐릭터는 이제 이 캐릭터는 1바이트잖아요. 1바이트니까 A라는 이런 어떤 하나의 문자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려면 내가 PARK 성준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이 배열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 첫 번째 주소를 넘겨줄 포인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네임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 네임은 주소예요. 주소. 얘는 주소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이 배열을 이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대표 이름이 네임이기 때문에 이 네임은 결국에 뭐냐면 네임의 0번째 방에 있는 네임의 0번째 방에 있는 주소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임 0번째 방에 있는 주소가 이 네임 대표 이름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00번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면은 네, 이 네임은 네, 포인터 변수니까 주소를 담는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식으로 얘한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얘한테 오버랜딩 상승제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생성이 돼요. 네, 이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코딩을 봅시다. 여기 두 번째 코딩을 보면은 딸에게 아빠를 복사를 해요. 예, person 그다음에 DAUGHT야, 도터, 그 다음에 father.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처럼, source destination 하는 것처럼 얘도 복사가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하냐면, 자, father.show랑 그 다음에 daughter.show.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컨트롤 F4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애가 나죠? 왜 이러네? 음, 먼저 클래스를 선언해야 된다고 얘기는 해요. 뭐가 있네요. 클래스 있을 텐데. 펄스.점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 펄슨.점 헤더 파일에 제가 빠뜨린 게 있나 봅시다. 펄슨.점 헤더 파일에. 에러가 나나요? 안 나나요? 여러분들? 네? 에러 나나요? 예? 에러 안 나죠? 교수님 에러 나, 이상하게. 왜 에러 나죠? 이렇게, 예. 어, 아까 이거, 연습하다가 했나가?
뭐가 여기에 이거 아까 전에 뭐가 음 이거 주석 처리를 풀은 게 있나? 그다음에 자,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예.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에러 나요, 안 나요? 예? 이 찍혀야 되는데 왜 안 찍히지? 이게 쇼가 샤웃 왜 안 나오지? 이게 가만 있어봐요. 이게 여기를 잠깐만요.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 합시다. 컨트롤 자 여기까지 파들만 놓고 위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네 한번 교수님이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4키 펄스 컴파일러 특수 멤버 함수라는 게 클래스를 생성해야 된다는 에러가 뜨네요. C20가 났는데 이상하네. 여러분들이 찍혀 안 찍혀요? 찍히죠? 잠깐만. 내가 뭐 아까 전에 뭐 하면서 딴 게 한 게 없는데. 저 빠졌죠. 여기서 내가 뭘 건드렸나? 건드리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뭐 복잡하게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찍혀야 돼요. 찍혀야 돼. 왜 안 찍히는지 모르겠네. 제가 요거를, 이거 왜 이렇게, 미안, 미안. 여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원인을 알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만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 오케이. 자, 컨트롤 F4키 누르면, 네, 이제 제대로 찍힙니다. 예, 이렇게 찍히는 게 맞아요. 찍혀요, 안 찍혀요? 예? 왜 대답이 없어요? 이거 지금 나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나와, 너. 왜 웃어? 너는 안 보이다가 왜 지금 나타났어? 숲에 들어왔었어? 난 너를 못 봤는데. 그래? 어. 갑자기 유령 같은 애가 앞에 있어서. 나이 많은 애가 앞에 있으면 내가 부담이 돼서. 아니야, 아니. 근데 이렇게 찍히는 게 맞잖아, 얘들아. 그지? 근데 이런 게 떠. 이런 게 뜬다고, 이런 게 떠. 이런 게 뜨고 이렇게 찍혀야지 정상이야. 그렇죠? 예. 좋아요. 예.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단을 하고, 근데 하여튼간 뭐가 돌아가긴 해. 예, 이게 원이에요,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우리가 집어넣을 거냐면 이런 걸 집어넣고 싶어요. 자, 어떤 걸 집어넣냐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걸 집어넣고 싶어요. 자, 이번엔 바꿀 거예요, 이름을. 예, 어떤 걸 바꾸냐면요. 음, total.change name 그 다음에 이제 grace라는 걸 이제 바꿀 겁니다. grace 이렇게. 그 다음에 father.show 그 다음에 이제 water.show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찍어보세요. 이 결국에는 맨 처음에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딸의 이름을 그레이스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아빠랑 딸의 이름을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네,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에러는 나오고 근데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지 정상일까? 딸의 이름만 빡 바꿨으면 딸 이름만 바뀌지 아빠 이름까지 바뀌면 돼, 안 돼? 어? 야, 아빠 이름에 박성중인데 그레이스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콜바이 밸류랑 콜바이 어드레스랑
그 콜바이 레퍼런스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하나를 바꾸면 이게 그 같이 바뀌어진다는 거는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처럼 이거야. 자, 여기 보면 이게 맨 처음에 아빠라는 father이라고 하는 예, 이러한 어떠한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아이디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이 name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name이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여기 대표 이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박,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이 문자열이 들어간 이런 배열이 들어간 거죠. 예. 이런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객체를 그대로 뭐냐면 객체를 생성하는데 복사를 해서 생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객체는 뭐냐면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가 있고 얘도 그 다음에 여기 네임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복사를 했기 때문에 얘 이름은 예, 뭐가 되냐면 박, 그 다음에 성, 준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10이 뭐 1이 됐으면 여기가 1이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얘가 이 복사를 할 때 이 name이라는 게 이렇게 이 문자열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복사가 되면 정상인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 이게 이렇게 되지가 않고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 name을 전달한다는 얘기는 이 주소를 전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00번지라고 한다면 이 100이라는 숫자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 네임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100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100은 결국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네임에다가 내가 change name을 해가지고 예, change name을 해가지고 이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여기에 보면 change 이름이 있죠. 예. 여기 change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 strlen이라고 하는 거는 strlen이라고 하는 거는 string length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길이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this가 가리키고 있는 이름, name의 그 어떤 길이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현재 요 디스가 가리키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의 길이에요. 아빠 이름의 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두, 열세 개. 열세 개의 공간보다 큰 문자열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박성준 해가지고 뭐 박, 성, 준, 뭐 박인 이런 이 길이보다 더 큰 문자열이 들어오면 change name에 들어오면은 리턴해준다. 하지를 않아준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이 길이보다 더 큰 문자열이 들어오면 이 공간만큼 더 크게 들어오면은 공간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더 크게 들어오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이름을 집어넣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this의 이름을 name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는 그레이스는 당연히 이 박성준보다 작아야 문자열이 그레이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레이스를. 이렇게. 그러니까 얘 기존에 있던 박성진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디스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다가 디스 네임에다가 네임 들어온 이름을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디스가 가리키고 있는 네임에다 집어넣는 얘기는 박성준이라는 이게 포인터이기 때문에 박성준이라는 이름에다 대처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얘도 얘도 네임을 찍으면 그레이스가 지키고 얘도 네임을 찍으면 얘가 그레이스가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 왜냐면 두 개의 포인터 변수는 하나의 공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name이라고 하는 이 this가 가리키고 있는 name, 얘가 찍히고, 이 name도 얘가 찍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두 개가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냐면, 여기도 포인트 변수에다 다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도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이게 독립이 되면서 완벽하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깊은 복사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데스티네이션에서 그러니까 source라는 걸 이렇게 쓰면은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복사 생성자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컴파일러가 만들어줘요. 근데 컴파일러는 깊은 복사를 해주지 않아요. 얕은 복사만 해줘요. 얕은 복사만 해주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래서 뭘 해주냐면은 깊은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이 창이 뜨는 이유는 여기서 컴파일 컨트롤 F4창을 딱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 창이 뜨잖아요. 에러 창이. 이 창이 뜨는 이유는 뭐냐면 잘 읽어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 어, 그 밸리드 힙 포인터라고 됐어요. 이 잘못됐다. 힙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네임은 배열이기 때문에 이 네임은 배열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네임이 배열이에요. 배열인데 딜리트 당연히 배열이기 때문에 딜리트 이렇게 꺽쇠를 해서 지워줘야 돼요. 이름을. father는 지웠어. father의 네임은 지웠어. 포인터. 네임 포인터라는 걸 지웠어. 근데 뭐가 남아있냐면은 이 딸의 포인터가 남아있어요. 이 네임이. 그러니까 딸의 네임을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임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미 여기가 공간이 날아가 버렸어요. 힙에 있는 공간이 날아가 버렸다고요? 근데 얘를 또 지우려고 그래. 내가 어떤 걸 지워야 하는지 몰라. 얘야.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다가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얘는 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어디지? 모르는 거야. 두 번 이미 없어진 공간을 또 지우려고 하니까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얕은 복사 때문에 그래서 저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의 공간을 두 개의 포인터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얕은 복사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깊은 복사를 해봅시다. 깊은 복사라는 거 뭐냐면 명시적으로 뭐냐면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만들어 봅시다. person.header 파일에 이걸 써봅시다. 자, 어떤 걸 쓰냐면 이렇게 코딩을 해봅시다. 자, person const person 이게 참조 연산자예요. 참조. 네, 참조 연산자 P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명시적으로 디폴트 복사 생성자를 삽입한 거예요. 명시적으로 써준 거예요. 명시적으로. 아까 전에는 우리가 지웠어요. 이거를 주석 처리했잖아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복사 생성자를 만든 거예요. 하나만 쓸 수 있어요. 복사 생성자. 자,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쓰면 자, 명시적인 복사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디폴트가 아니라 디폴트 복사 생성자를 삽입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의 경우에 지금 이름과 같은 경우에 주소를 복사하게 되어서 메모리를 공유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한번 딜리트를 해버리면은 또다시 딜리트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공간을 계속 같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복사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다 썼으면 이제 pulse.cpp에다가 요걸 써봅시다. 자, 이렇게. 이게 해답이에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구현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명시적으로 요걸 내가 써놨어요. 헤더 파일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복사를 해주고 있어요.
자, 복사를 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예, p.id라고 하는 요 별명이죠. 별명의 id라는 값을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객체의 id에다 복사를 해라. 이 값을 복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딸의 아이디가 되는 거고, 이 P의 아이디는 아빠의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딸의 아이디에다가 넘어져온 아빠의 아이디를 갖다가 복사를 해라.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strlen p.name, 그러니까 아빠가 가지고 있는 박성준의 길이를 가지고 와서 인티저라는 그 변수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13개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포인터 변수에다가 new라는 걸 이용해서 공간을 따로 잡아요, 아예. 그래서 13개의 문자, 캐릭터 문자 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는 건 뉴라인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그 공간을 따로 잡아요.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딸의 그 네임의 포인터 변수를 new니까 우리가 주소가 반원이 되죠. 그러니까 포인터에다가 이 주소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문이 따로 그 따로 바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는 아빠의 그 공간을 공유를 했는데 이제는 딸 객체의 어떠한 그 딸이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딸이 객체가 생성할 때 이거 자체를 아예 힘명에 따로 잡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예, str, cpr을 통해서 이 아빠의 이름을 이쪽으로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깊은 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은 복사예요. 예. 아까 전에는 아까 전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그 복사 생성자가 생기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생겨요.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근데 걔는 이것 중에 무슨 코드가 없냐면 이 중에 무슨 코드가 없냐면 이게 없어요. 이 라인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어요. 이 라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라인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없기 때문에 따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에러도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그레이스랑 박성준이라는 이름이 찍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열심히 잠깐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쓰세요. 자, 이거는 Cout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뭐 그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쓴 거고요. 예. 요 네 줄이 중요한 겁니다. 네 줄. 요 네 줄이. 그러면 에러도 없고 정해진 아빠의 영역과 딸의 영역으로 딱 분리가 돼서 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복사 생성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가 뭔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3D 상에서 게임을 만들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큐브를 복사하거나 그러면 이름을 다르게 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게 깊은 복사를 해주지 않으면은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네, 그냥 게임 엔진이 다운이 되겠죠. 네,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게임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으로 나오는 게 이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 뭐냐, 복사 생성자가 뭐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물어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객체를 복사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효율적인 어떠한 그런 방법인데 그런 걸 갖다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런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복사가 되는 거죠, 객체가. 그러면서 깊은 복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클래스를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디폴트 생성자 만들고 오버래핑 생성자 만들고 소멸자 만들고 이걸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뭘 해주는 거냐면 디폴트 생성자까지 명시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현명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좀 수준이 높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포인터라는 개념도 들어가야 되고 객체를 복사한다는 개념도 들어가야 되고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라는 개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깊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학년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알아둬야 될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조라는 걸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이래서 저 P라는 애가 결국엔 참조 변수로 우리가 객체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 맨 처음에 교수님이 객체를 선언할 때, 정적 객체를 선언할 때 참조 객체 변수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예를 든 게 바로 이 복사 생성자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뭐 포인터, 참조 이런 것들로 연결을 시켜줘요. 자꾸만. 객체들을 포인터, 참조 이런 걸로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언리얼에서도 블루프린트를 딱 그릴 때 참조를 세팅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예,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디스도 알아야 되겠고, 디스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떠한 그 에로 연산자, 뭐 포인터 이런 개념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 C 언어랑은 좀 완전히 개별되는 거죠. 이게 C++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어떤 그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실행이 다 되면은 다행인데 실행이 안 되죠. 에러 나죠. 그죠? 에러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교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싶은 거. 넌 말고. 넌 알아서 풀어. 우리 학생. 어? 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넌 이미 이제 너는 자, 우리 1학년, 여기까지 해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돌아가요? 결과 나오니? 오, 대단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PPT를 한번 진행해 봅시다. 여기 하면서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자, 우리가 여기 봅시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얘들아, 좀,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자, 볼래요? 어.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서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디폴트 여기 복사 생성자가 선언되어 있지 않은 클래스 같은 경우에 여기는 복사 생성자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복사 생성자가 없었습니다. 객체를 복사할 경우는 없어도 돼요. 이런 코드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복사 생성자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복사를 해야 될 어떠한 그런 상황이 온다. 근데 편리하거든요. 객체를 복사한다는 건. 그럴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디폴트 복사 생성자. 여기 같은 경우를 봅시다. 컴파일러가 삽입하는 디폴트 복사 생성자. 이게 뭐더라고요? 얕은 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얕은 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뭐 이렇게 타이틀 이런 값을 다른 공간에 하는데 이렇게 포인터가 들어가 있는 것들, 타이틀, 오서 이런 어떠한 보통 문자, 이름 이런 것들이 그래요. 이런 것들이 보통 메모리 공간에 포인터로 선언해 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따로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사 생성자에서 필요한 경우가 된다. 포인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메모리에 주소가 복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깊은 복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여기 보면은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 그레이스라는 이 네임이라는 애가 결국에는 하나의 그 이 공간을 하나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아까 이 교수님 얘기했답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사 생성자를 정확하게 만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문자를 따로따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PPT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딜리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공간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공간을 따로따로 이제 소멸자에서 실행시켜 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메모리에 환원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객체 소멸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이 장에서 보면은 네, 여기 깊은 복사 이거 봅시다. 그림에서 보면은 얕은 복사는 이 장난감이 예, 얕은 복사는 이 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난감이. 예, 그래서 지금 서로가 싸우는 거죠. 근데 깊은 복사는 결국에는 따로따로 이 그 장난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하나의 장난감 가지고 두 아이가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점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아셨죠?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 장이 되게 중요한, 함수의 참조와 복사 생성자는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지만, 예, 지금 못했어요. 결국에는. 예, 우리가 뭐냐면, 어, 예. 6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6장. 함수 중복과 스태틱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는 함수 중복과 스태틱 멤버 중에서 스태틱만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상속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상속을 나갈 거예요. 상속. 이게 결국엔 이제 C++의 꽃입니다. 꽃. 이게 알아야지만 가상함수 추상 클래스까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STL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요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타크래프트의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예, 그런 예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